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라서 괜찮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물건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뇌의 비용은 지불되고 있습니다. 유통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물건은 단순히 창고에 쌓아두는 것만으로도 관리 비용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때가 되면 처분을 한다는 것을요. 여러분들, 요즘 기억력 어떠신가요? 저는 전화하면서 휴대폰을 찾을 때도 있고 검색창 앞에 서면 도무지 뭘 찾으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혹시 지금 방금 클릭하고 들어오신 썸네일 문구 기억하시나요? 이렇듯 저희는 점점 기억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아마도 이것저것 신경 쓸 것들이 많아서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여러 가지를 신경 쓰다 보면 자연히 놓치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경 쓸 것들이 줄어들수록 생각은 명확해집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런 단순함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플의 디자인부터 조직 관리까지 그는 항상 심플함을 추구하였습니다. 그가 단순함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But we have a very simple organization, and we try to focus and do very few things well. And focusing's hard because focusing doesn't mean saying yes; it means saying no. So we decide not to do a lot of things, so we can focus on a few handfuls of things and do them well. 복잡한 문제일수록 쉽게 접근하고 쉬운 문제일수록 복잡하게 생각해야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단순함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만약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의 생산성을 현저하게 높여줄 것입니다. 심플이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은 집중을 높여주는 데 있습니다. 나의 삶과 생각이 복잡하다면 나는 생각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해서 집중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생각은 집중을 방해합니다. 하루 종일 잡다한 생각으로 머리가 아픈 것인데 집중을 많이 했다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복잡함을 걷어내고 내 삶이 심플해지면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유들이 나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첫째, 문제를 회피하고 싶을 때. 우리 주변에는 쉴 틈 없이 항상 미디어를 틀어놓고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샤워를 하면서까지 음악이든 영상 오디오든 끄질 않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에는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이해하기도 힘든 소리를 계속 들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심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자신이 대면해야 되는 문제를 피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SNS나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처럼 문제를 회피하고 싶어서 소리를 계속 듣는 것이지요. 머리가 심플해지면 나의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머리를 복잡하게 해서 문제를 숨기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너무 커다란 트라우마급의 고통이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피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문제를 마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는 나의 무관심을 먹고 더욱 커져서 손 쓸 수도 없는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의도적으로라도 머리를 비워야 합니다. 며칠이라도 디지털 제품을 쓰지 않는다면 생각이 명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이 힘들다면 단 1시간만이라도 휴대폰을 끄고 내가 하려는 것에 집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 의지가 약하다면 디지털 잠금박스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처럼 삶을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피하고 싶은 문제를 바라볼 용기가 생겼을 때 내가 습관적으로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들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용기는 아들러 심리학에서 연구를 많이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중요해서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간단히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열등감과 결핍은 한 사람만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결핍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독 나의 문제에 대해서만은 엄격하게 대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심하죠. 인간은 모두 불완전합니다.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니 나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인간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완벽주의를 깨고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과정이 곧 용기입니다. 이 용기를 갖게 되면 결핍과 열등감은 나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아니라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두 번째, 삶의 목적을 잃었을 때. 지금은 허무의 시대입니다. 점점 모두가 공동으로 옳다고 하는 가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녀 갈등, 양극화 갈등, 성소수자 평등권 등등 여러 분야에서 갈등이 심해지고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치관에 혼란을 주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자신만의 핵심 가치관으로 삼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나의 기준이 희미해지면 삶의 목적도 갖기가 힘들어집니다. 나에게 핵심 가치관과 목적이 없으면 세상의 정보들은 모두 다 받아들이고 처리해야만 하는 버거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어느 정보 하나 그냥 흘려버리지 못하고 다 귀 기울이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러면 인지 가부화에 걸리면서 나중에는 작은 정보 하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버겁게 됩니다. 인지 가부화는 이전 영상 부자들이 청소하는 이유에서 설명드렸듯이 사람이 하루에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은 정해져 있어서 이것을 넘게 되면 뇌가 가부화가 걸려 생각을 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옆에 카드 추천 영상 링크로 걸어두겠습니다. 이처럼 나만의 기준이 없으면 받아들이는 정보를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잡기 위해 쓸 수 있는 그물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기준이 없으면 작은 그물로 바다 전체를 채우려는 꼴이 될 것입니다. 매번 새로운 정보를 들을 때마다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어서 계속 새로운 정보를 찾고 세상과 나의 삶은 오히려 더 복잡하게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삶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핵심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종교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철학 혹은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지 못하면 하염없이 복잡한 세상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미래에 대한 생각이 많을 때. 한마디로는 걱정이 많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걱정을 하면서 스스로 나는 계획을 잘 짜고 있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마음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날을 생각하면 불안감이 커지면서 부정적인 케이스가 계속 떠오른다면 그건 걱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일어날 일들을 판단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계획일 것입니다. 불안 정서가 높고 손실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미래를 걱정하거나 계획하는 생각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삶은 단순해집니다. 현재는 경우의 수가 없고 오로지 확정된 사건만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처리해야 할 정보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같이 복잡하고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시대에는 계획하기보다는 응대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난 뒤 생각은 그 다음에 하는 것이죠. 계획할 에너지를 아끼고 일단 실행한 다음 문제가 생기면 그 에너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방법을 하려면 고통에 대한 맷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계획을 짜면서 문제를 피하는 생각만 강화시키면 맷집은 점점 더 약해질 것입니다.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계획을 열심히 짜더라도 언젠가 터질 문제들은 결국 생기게 됩니다. 운 좋게 계획을 잘 짜서 문제를 계속 잘 회피하다가 한번 크게 어려움에 부딪히면 그때는 남들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만 너무 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단 부딪혀보는 것이 삶을 심플하게 만드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도 부딪힐 문제들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쇼펜하우의 고통에 대한 생각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고통의 양이 그의 본성을 통해 결정되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심리적인 이유로 우리는 삶을 스스로 복잡하게 만들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손에 잡히지 않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먼저 정리해보면서 환경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물건들 또한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물건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애착이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 어느 것 하나 버리지 못한 채 물건들이 집에 가득 쌓이기도 합니다. 물건들이 많아지면 뇌는 비록 그 대상이 사소한 물건이라도 그것을 인식하는 데 에너지를 조금씩 쓰게 됩니다. 결국에는 뇌의 과부하를 걸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주로 하는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쓸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일단 챙겨두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집안의 짐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물건을 갖고 있으면 그 물건에 대해서 작게라도 신경이 계속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뇌의 입장에서 보면 다 비용입니다. 우리 집은 공간이 넓으니까 상관없겠지. 아니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창고에 넣는다면 나아지겠지만 그것을 찾으려면 결국 뇌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집이 넓다고 해서 뇌에 드는 비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건을 관리해야 할 일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또한 해야 할 일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챙겨두면 좋은 거 아닌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라서 괜찮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물건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뇌의 비용은 지불되고 있습니다. 유통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물건은 단순히 창고에 쌓아두는 것만으로도 관리 비용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때가 되면 처분을 한다는 것을요. 이처럼 물건을 갖고 있는 것은 뇌의 비용을 쓰는 일입니다. 뇌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안 쓰는 물건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뇌의 잠재력은 무한하지만 오늘 하루 쓸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버리는 능력은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물리학에서는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물리학 원리의 밑바탕이 되는 법칙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법칙입니다. 모든 에너지는 더 복잡한 쪽으로 변화한다. 이것이 자연의 원리입니다. 모든 것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다시 단순하게 바꿔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스티브 잡스 또한 그 누구보다도 버리는 것에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버리는 일은 결국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고 산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마음속 불안의 파도는 점차 잦아들고 그러면 보다 미묘한 무언가를 감지할 수 있는 여백이 생겨납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직관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세상을 좀 더 명료하게 바라보며 현재에 보다 충실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수양이며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중요한 가치를 알게 되었고 그는 이성이 아닌 직관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의 깊은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무언가 버리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매력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 영상도 추천드립니다.